지난 영상 마지막에 머티리얼 프로세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 이걸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진장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약 한 1, 200개 될까요? 이 단어들의 뜻을 외운다고 하면 사실 외울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뜻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무작정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면 규칙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원어민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지적 능력이나 공부하는 의지, 그리고 언어에 대한 감각이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제가 7년 가까이를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정도 해도 언어를 못 느낍니다. 물론 학교 다니고 집에서 TV 보고 마켓 가고 친구들과 운동 다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느끼면서 쓴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저희들 모든 영상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개념과 규칙을 찾아서 원어민들처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이해된 것을 체화해야겠죠. 오늘은 그 규칙 중에서 인지동사의 의미의 확장에 대한 규칙,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material process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 인지동사죠. 이 인지동사들이 확장이 되면 대부분은 material process의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자, 지난 시간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노우를 한번 보시죠. 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사용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 맞죠? 그런데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ability가 된다고 했습니다. I know how to swim. 이렇게 하면 원어민들의 느낌은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는 것이 머리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죠. 인지입니까? 인지 아닙니까? 아니죠. 물리적 지능이죠. 머티리얼 프로세스입니다. 이 머티리얼 프로세스, 제가 일부러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제 이해 가시죠?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물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결정하다죠. 그런데 뭘 좀 결정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겠죠. 인지죠. 그런데 이 두 문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결정을 했나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 내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여기에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그만둔 겁니다. 그냥 현상입니다. 머리를 쓴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머티리얼 프로세스입니다. 디퍼도 보시죠. 다르다, 같다 다르다라는 것은 머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입니다. 의견이 다르다. 나는 A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너는 B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그냥 현상이고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할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머티리얼 프로세스입니다. expect도 한번 보시죠. 기대하다, 뭔가를 예상하다. 이러려면 우리의 인지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죠. 그런데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다가 된다죠. 소포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데 머리를 쓸 일이 있나요? 없죠. 원어민들이 이 인지동사의 의미를 확장시킬 때 머티리얼 프로세스로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동사의 규칙입니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왜 그럴까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아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구독자들은 사실 답을 아세요. 독립객체입니다.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어민의 뇌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의 과장을 한 것입니다만은 저희들 유튜브 채널로 함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원어민은 세상을 바라볼 때 독립객체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관사가 필요하죠.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요. 반면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죠? 전체로 바라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선 원어민들의 뇌 구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원어민들의 뇌가 사실 우리랑은 다르진 않겠죠. 물론 과장입니다만은 이렇게 뇌를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의 기계적 인지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예전에 한번 보신 그림입니다. 저희가 원어민은 세상을 바라볼 때 객체를 하나하나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독립객체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 객체들을 하나하나씩 안에 넣어서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영어 전반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전체를 바라봅니다. 전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독립객체에 관한 이야기만 따로 떼서 묶어놓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아래에도 적어 놓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자기 것으로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어가 늡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넣는 것과 이 그림 전체를 넣는,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인식의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순서대로 인식해야 되죠. 영어는 우리와 다르게 어순이 있죠. 철저히 지켜야죠. 이게 문법의 기본이잖아요. 어순. 두 번째로 독립객체 하나하나가 중요해지죠. 독립객체는 명사나 대명사로 표시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명사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덩달아 명사를 명확히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관사죠. 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동사는 인식하는 것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나열된 명사를 연결해주고 동적이거나 어떤 상태를 표현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은 끝이 납니다. 그냥 동사일 뿐입니다. 이럴 경우 이 동사의 역할은 물리적 진행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바로 이것을 머티리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전체를 집어넣어서 인식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comprehensive process, 포괄적 인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사 부분이 문장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언어는 동사의 언어이고 동사 파트를 서술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술해서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우리에게 명사 하나하나, 독립객체는 중요하지 않고 관사도 필요 없죠. 어순도 더더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영상에서 자주 반복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언급드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머티리얼 프로세스와 컴프리헨시브 프로세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컴프리헨시브 프로세스죠. 반면에 원어민들은 이 머티리얼 프로세스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가 걸어간다. 우리 표현 쓰나요? 그냥 저기 소 간다 이러지 않나요? 왜 걷는다가 어색하냐면, 걸으면 두 발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직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걸을 수 있지만 소가 걸어? 좀 어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사를 관념적, 즉 컴프리헨시브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어민들은 씁니다. 소, 말, 개 다 워크 씁니다. 머티리얼 프로세스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대표가 일전 영상에서 run 동사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어민에게 work, run 이런 동사는 기계적인 동사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다 work나 run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움직인다고 할 때 run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대부분의 동사의 쓰임이 이렇습니다. 자,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설명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4개의 영상, 인지동사 편에서 인지라는 것은 사실 머티리얼 프로세스가 힘들죠. 생각하고, 알고, 결정하고, 꺼리고 하는 모든 동사들이 머티리얼 프로세스, 기계적 움직임, 물리적 움직임에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영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동사들은 comprehensive process, 즉 포괄적 인지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확장이 될 때는 자꾸 영어 원래 인식 방법인 머티리얼 프로세스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1차적 의미는 우리와 그닥 다르지가 않습니다. know, 아는 것이죠. expect,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차적 의미가 되면 머티리얼 프로세스로 돌아가라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ability, await 이런 식으로요. 오늘 이 머티리얼 프로세스와 컴프리헨시브 프로세스는 원래는 저희가 따로 문법이나 영어의 구조에서 다루려고 했다가 인지동사에 넣는 것이 가장 좋다는 조언을 듣고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 자체가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점차 찍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잘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 몇 개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기본 개념과 제대로 된 규칙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영상을 점차 찍어 나갈수록 더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는 가장 기본이 머터리얼 프로세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have, 잡고 있다. take, 잡다. get, 도착해서 획득하는 것. go, 여기서 떠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 분명히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인지는 그 자체가 관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쉽죠. 우리와 같죠.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오늘 규칙 배웠잖아요. 다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 컴프리헨시브에서 머터리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인지동사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7동사, 예문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지동사의 규칙, 다시 말해 머터리얼 프로세스와 컴프리헨시브 프로세스 사이의 기본 규칙에만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하는 것으로 영상 스크립트를 바꿨습니다. 번외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규칙을 가지고 인지동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